안녕하세요. 오래간만에 이렇게 또 유튜브 방송을 하게 되었습니다. 오늘은 잠실르의 커트라인과 청약 전략에 대해서 알아보겠는데요. 전문적으로 방송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여러모로 부족하더라도 이해 부탁드리겠고요. 이미 뭐 어떤 특공이나 어떤 타입의 청약하겠다고 결정하신 분들은 제 의견과 한번 맞춰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아직 정하지 않으신 분들은 제 의견을 참고해서 내 특공 청약 결정할 때 도움이 되셨으면 합니다. 그리고 혹시나 하는 생각에 말씀드리자면, 제 생각에 대해서 역발상으로 청약을 할 필요는 없어요. 왜냐면 제 방송을 많이 보지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제 의견이 맞다고 생각하시면 그냥 그대로 그냥 청약하시면 되지. 청약 매니저가 A 타입이 많이 몰릴 것이다 해가지고, 안 몰릴 것이다 해가지고 사람들이 역발상으로 많이 넣거나 그런 경우는 없어요. 그리고 기본적으로 서울 청약은 1000만 명을 대상으로 하는 청약이기 때문에 시세 차익이 있으면 일반 컷은 일단 69점 이상이다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컷이 4인 가족 만점이 69점이잖아요. 이제 더 오를 점수도 없어요. 그래서 69점이신 분들은 모든 걸 내려놓고 그냥 당첨만 되자 하세요. 뭐 타입, 평형 필요가 없어요. 잠실의회 같은 경우에 거주 의무 기간이 3년이에요. 그리고 여러분들 청약하실 때 제발 평생 사는 집 구하지 마세요. 청약은 그냥 내 청약 자격을 돈으로 바꾼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근데 내가 아무리 청약 자격이 높아도 당첨이 안 되면 돈으로 바꿀 수가 없잖아요. 그리고 시간이 지난다고 해서 더 나은 환경이 된다는 보장도 없어요. 왜냐면 이제 69점들이 계속 차 올라오잖아요. 다만 요즘은 이제 가점이 동점일 때는 통장 가입 기간이 긴 사람이 당첨되기 때문에 그나마 이제 좀 오래되신 분들이 조금 더 유리한 메리트는 있어요. 그 다음에 이제 70점 이상이신 분들은 고민하셔야 되는 게 이제 또 5인 가족 만점이 74점이잖아요. 그래서 74점에서 몇 점이 빠지는 컷이 나올지 그걸 고민하시면 될 것 같고, 나중에 설명을 드리겠지만 627 대책으로 이제 주담대 대출 한도가 이제 6억이잖아요. 최대. 그러면 이제 6억, 분양가에서 6억을 뺀 나머지 금액은 내가 현금으로 가지고 있어야 돼요. 왜냐면 이제 전세를 주더라도, 전세 자금 대출 받으신 임차인 돈으로, 잔금을 치를 수가 없어요. 그러면 이제 반전세 아니면 월세인데, 그렇게 되면 자금이 훨씬 더 많이 들게 될 거예요. 그리고 주담대를 받으면 전입 의무가 생기고요. 그래서 여러 가지 상황들을 고려해서 청약을 하시되 크고 작고 타워형, 판상형 이런 거는 다 당첨되신 후에 고민하시면 되고, 그리고 평생 사는 집 아니에요. 딱 3년만 3년만 고생하고 시세 차익 남겨서 내가 정말 살고 싶은 타입, 판상형이면 판상형, 타워형이면 타워형, 83면 84, 59면 59, 매매해서 다 가신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왜냐면 어차피 현재 자금으로 매매를 하시면 내 청약 자격이 그냥 날아가잖아요. 그러니까 이 청약 자격을 돈으로 바꿔서 다음 매매에 플러스 알파로 자금을 더 모은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방향으로 하시죠. 3년 금방 갑니다. 안 갈 것 같지만 금방 가고요. 5구 타입에도 5명 다 살아요. 4, 5 타입에 4명 살고
5일 타입에도 4명 살고 다 살 수 있으니까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 이렇게 시세 차익이 큰 곳은 오직 뭐만 생각한다? 당첨만 생각하시면 됩니다. 네, 서두가 너무 길었는데요. 이제 본격적으로 하나하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직 모청TV 구독 안 하신 분들은 구독 한번 해주시면 감사하겠고요. 롯데캐슬 홈페이지 한번 가볼까요? 사실 여기 보면 여러 가지 많이 나와 있어요. 입지 환경, 그 다음에 프리미엄, 커뮤니티, 이런 것들을 저는 볼 필요가 없다고 생각해요. 왜냐면 어차피 시세 차익이 다 반영되어 있단 말이에요. 입지며 프리미엄이며, 그리고 저 말고 다른 유튜버들도 다 얘기합니다. 뭐 교통이니 지하철 뭐, 근데 굳이 제가 또 얘기할 필요는 없을 것 같고요. 다만 요 단지 배치도만 한번 볼게요. 요 단지 배치도에서 요 흰색 부분 있죠. 요 흰색 부분, 이 흰색 부분은 남은 게 없는 거잖아요. 남은 게 없어요. 남은 게 없어요. 이 남은 게 없는 건 누가 가져갔겠어요? 예, 조합원분들이 다 가지고 갔어요. 그래서 요 흰 것들 보면 다 대형 평형이 껴 있는 동이에요. 대형 평형이 다 껴 있는 동. 대형 평형이 하나도 없죠. 대형 평형 껴 있고, 대형 평형 껴 있고, 여기 보면 대형 평형 없죠. 여기 대형 평형 없죠. 그래서 왜 대형 평형이 껴 있는 동은 다 조합원들이 가져갔을까 생각해 보시면, 단지를 배치할 때 큰 평형 위주로 좋은 위치에 동을 배치합니다. 요거 딱 보시면 요 흰색이잖아요. 요 흰색, 이 흰색들이 어디를 바라보고 있냐. 자, 요 호객노노 맵에다가 요 단지 배치도를 넣어보면 요 흰색들이 바라보는 곳이 어디냐면 여기에요. 여기. 석촌호수. 다 요 물을 보고 싶어 하죠. 한강을 못 봐도 석촌호수는 보자. 그래서 요 바라볼 수 있는 곳은 다 이제 어떻게든 큰 평형이고 조합원분들이 다 가져간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그리고 요 옆에 잠실 레미안 아이파크 34평형이 38억이네요. 그 다음에 여기 보면 26평이 26억 입주권이네요. 이렇게 돼 있어요. 그래서 전반적으로 홈페이지에서 볼 거는 요 단지 배치도에서 없는 것들은 다 조합원들이 좋은 건 다 가져갔다. 이제 남은 것들을 이제 일반 청약하잖아요. 요거라도 이제 우리 어떻게 해요? 이미 조합원이 아닌 이상 가져가야 되겠죠. 그래서 뭐만 생각한다? 당첨만 생각하시면 좋겠어요. 그 다음에 청약 후에 보시죠. 잠실 내에 특공이 바로 내일이에요. 내일인데 오늘 방송하는 이유는 오늘까지 저도 이제 어떤 타입의 어떤 평형의 이런 것들을 고민해야 되지 않겠어요? 그러면 기관 특공 결과도 다 봐야 되잖아요. 중소기업 특별공급, 장애인 특별공급, 국가유공자 특별공급 이런 것도 봐야 되니까 어쩔 수 없어요. 뭐 일주일 전에 방송을 한다면 뭐 그동안에 조회수가 더 많이 나올 수도 있겠지만 그렇다고 뭐 제 방송을 여러분들이 계속 볼 수는 없잖아요. 뭐 일주일 전에 방송할 때는 A타입이 경쟁률이 낮을 것 같았는데 기관특공 보고 나니까 B타입이 나을 것 같아. 그럼 뭐 방송을 2번 하는데 그럼 여러분들이 방송 2번 봐야 되잖아요. 굳이 그렇게 할 필요는 없고 그냥 최종적으로 청약 전날 보고 결정하시면 좋을 것 같고, 그리고 저도 늘 말씀드리지만 청약 전날 전까지는 절대 어떤 타입 어떤 특공 할지를 절대 결정하지 마세요. 왜냐면
스스로 결정하고 나서 또 번복을 하려면 또 스스로가 또 그걸 깨야 되잖아요. 그럼 그런 어려움이 있으니까 그냥 청약 전날까지는 그냥 평면이 있으면 평면 구경하고 뭐 시간 되시면 임장도 한번 가보시고 그렇게 여러 가지 다각적으로 그냥 살펴만 보시고 결정을 항상 청약 전날 해주세요. 그리고 내일 특별 공급 청약하잖아요. 그러면 당일 저녁 7시 30분에 결과가 나와요. 그 결과를 보고 이제 9월 1일 날 월요일이죠. 월요일에 일반 공급할 때는 특별 공급 경쟁률까지 확인하신 다음에 일반 공급을 지원하시면 돼요. 그래서 총 분양 세대 수는 216세대. 특별 공급은 이렇게 되고 분양가 최고가 기준으로 생각하셔야 되겠죠. 내가 어느 동에 어떤 호에 당첨될지 모르니까 자금 계획은 최대한으로 세워 놓으셔야지 주에 잔금 납부하실 때 큰 어려움이 없어요. 저도 이제 잔금 치른 적이 있는데 마지막에 잔금 치를 때는 진짜 돈 100만 원이 아쉬워요. 그래서 돈 100만 원, 1000만 원이 없는 경우가 생길 수도 있으니까 최대치에 맞춰서 최대한 작은 계획을 세워주시고 입주 예정일은 내년 1월이에요. 그럼 보통 여기가 총 세대수가 얼마인가 보일까요? 총 세대수가 1865세대라면 90일 정도 90일 정도 입주 기한을 줄 수 있으니까 1월부터 3월까지 입주를 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고 자금 계획을 세워주시고 이사 계획도 세워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보통 예정일보다 늦춰지는 경우는 거의 없어요. 없으니까 이대로 간다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모집 공고문을 볼게요. 모집 공고문에서 청약 자격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간단하게 살펴볼게요. 이거를 방송을 보시는 분들 중에 다자녀, 신특, 생초, 노부모 뭐 다 되시는 분은 별로 없잖아요. 그냥 특정한 특공만 되시는 분들이 있고 그리고 그 특정한 뭐 다자녀면 다자녀, 신특이면 신특 이런 분들은 그것만 좀 더 상세하게 보세요. 내 자격이 되는지를. 왜냐면 당첨됐는데 부적격 뜨면 내 운을 다 써버린 것 같잖아요. 그래서 절대 이 방송 보시는 분들은 부적격 나오면 안 돼. 당첨도 어려운데 거기에 부적격 되시면 얼마나 억울해요. 그러니까 절대로 부적격 나오지 않게 청약 자격 꼼꼼하게 살펴주세요. 여기서 볼 거는 전매제한은 볼 필요가 없어요. 어차피 입주하면 전매제한 3년은 없어져요. 그 다음에 재당첨 제한 10년, 그 다음에 거주 의무 기간 3년. 거주 의무 기간 3년인데 3년 유예가 되어 있죠. 유예가 되어 있으니까 26년 1월이면 3년 후에 입주해도 가능해요. 근데 이제 전세를 줄 수 있는 상황이 안 되잖아요. 대출 때문에. 그래서 그리고 뭐 실거주 양도세 비과세 때문에 실거주 의무가 있거나 이런 의무가 주어지고 저 있으면 최대한 빨리 이 의무를 이행하세요. 왜냐면 내가 나이가 들면 들수록 사회적인 입지나 내 사회관계가 복잡해지기 때문에 입주할 수 있는 상황이 더 힘들어져요. 만약에 내가 이제 정년퇴직을 앞두고 있다. 이 정도면 미루셔도 돼요. 근데 내가 직장을 계속 다니고 애들 학교도 있고 그러면 가능하면 이 의무는 빨리 들어가서 지키셔라. 그래서 2026년에 입주하시면 7년, 8년, 9년 채우면 6, 7, 8 채우고 29년 1월부터는 매도가 가능하잖아요. 그래서 29년 1월에 매도 실거주 2년 또 채우셨으니까 2년 채우시고 거주 의무 3년도 채우셨으니까
팔고 내가 원하는 곳, 원하는 평수, 원하는 타입으로 이사 가세요. 딱 3년만. 그러니까 평생 사는 집 아니다. 요거 머리에 각인하세요. 자꾸 이제 청약하시는 분들이 평생 살 집을 구하려고 하니까 단점이 많이 보여요. 왜냐면 평생 살 집을 구한다는 건 뭐냐면 자녀가 계신 분들은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다 고려해야 되잖아요. 근데 그걸 다 만족하는 아파트가 있겠냐고요. 그리고 있다면 매우 비싸다. 아니면 매우 당첨이 어렵다. 그러니까 딱 의무기간 동안 청약으로 당첨된 집은 의무기간 동안만 거주하고 매매해서 내가 원하는 곳으로 간다 생각해야지 가볍게 단점보다는 장점이 많이 보여요. 뭐 잠실루엘은 뭐 단점이 아무리 많다 해도 뭐가 다 커버합니까? 예, 시세 차익이 다 커버해요. 다른 거 볼 필요가 없어요. 그리고 당해는 서울특별시 2년 이상 거주자예요. 2년 이상 거주 기준은 청약자 기준이에요. 배우자가 2년 이상 거주해도 내가 1년 미만이다. 그러면 기타 지역입니다. 그 다음에, 여기서 중요한 게 있죠. 특별공급. 세대주 유권이 제일 중요해요. 부부가 특별공급 중복 청약이 가능하더라도 생초 2개를 넣을 수가 없어요. 왜냐면 세대주 요건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부부가 특별공급 중복 청약을 할 때 생초 2개는 안 된다. 하려면 생초 하나 넣고 신특 하나 넣고 생초 하나 넣고 다자녀 하나 넣고 요렇게만 돼요. 다자녀는 2개 부부가 가능. 다자녀 플러스 신특 가능. 신혼부부 특공 2개 가능. 아시겠죠? 그 다음에 일반 공급도 세대주 요건이 있어요. 그래서 1순위 지원하시는 분들은 세대주이신 분만 청약하셔야 돼요. 그 다음에 예비자 선정 쭉쭉 하시고 그 다음에 뭐 볼 게 있을까요? 요 세대수는 나중에 세대수 세분화해서 상세하게 볼 거니까 패스할게요. 특별공급 세대수. 기관특공은 끝났어요. 요거는 다 이제 배정이 됐어요. 배정이 됐고, 미달인 곳도 없어요. 서울, 인천, 경기 전부 다 여기 꽉꽉 채워서 왔어요. 그 다음에, 여기 다 8호 미만만 있으니까요. 300만원. 일반 공급에서 300만원, 생이채수 300만원, 노부모 특공 300만원 채워져 있으면 됩니다. 그 다음에 경기도 사시는 분들은 200만원. 그 다음에 인천광역시 사시는 분은 250만원. 이렇게 하시면 되고, 비율대로 다 세대수 세분화 해놨으니까요. 그 세분화 보면서 어떤 특공의 커트라인이 어느 정도 서니까 생각하시면 되고요. 다만 제가 청약 자격이 낮다 높다 표현은 잠실 르엘 기준으로 높다 낮다를 말씀드리는 거예요. 일반적으로 신특 이자녀면 높은 자격이에요. 근데 잠실 르엘 같은 경우에는 최소 2자녀라는 거죠. 그리고 그 분양 세대수가 적어서 신특 3자녀도 안심할 수는 없다. 그 부분은 짚어드릴게요. 웬만하면 신특 3자녀는 천하무적이에요. 어딜 넣어도 민영의 신특 3자녀는 다 당첨이에요. 다만 이렇게 세대수가 적은 곳은 위험할 수 있다. 그래서 세대수 세분화를 잘 보셔야 돼요. 왜냐면 하나 있는데 분양 세대수가 하나인데 신특 3자녀이신 분이 2분이 지원하면 1명은 떨어지잖아요. 그 1명이 내가 될 수도 있다. 그래서 중요합니다. 쭉쭉쭉쭉. 요 모집 공고문은 최종적으로 여러분들이 만약에 생초를 넣는다. 그러면 요거 생애 최초 특별 공급 요 세부사항을 쭉 한번 보시면서 한 번 더 체크하세요.
체크하셔야지 절대 부적격이 안 나요. 보통 부적격이 나면 생애 최초는 이제 소득 구간 때문에 일반인데 우선으로 지원하시면 안 되는 거니까. 그 다음에 뭘 볼까요? 그 다음에 국가유공자 특공을 한번 볼게요. 국가유공자 특공 4호, 592, 742 배정 내역은 111이에요. 세대수의 차이에 따른 지원자 수보다는 평형이랑 분양가에 따른 선호도라고 보시면 되겠죠. 742가 지원자 수가 제일 많아요. 이게 제대 군인에 가서도 똑같은 비율로 많아요. 4호 타입이 제일 작고 592가 중간. 그리고 592랑 74는 뭐 큰 갭은 아닌데 그래도 가능성은 592다. 근데 이제 생초에서는 1인 생초가 있잖아요, 민영에서. 근데 이제 1인 생초가 되는 게 이제 60 이하만 되잖아요. 그래서 1인 생초가 74에는 못 들어와요. 그래서 그 점 염두해 주셔야 돼요. 생초 지원하시는 분들은. 5급이랑 74랑 5구랑 74랑 생초에 지원 가능한 사람이 5구랑 74랑 고민하실 때 5급이는 1인 생초가 들어올 수 있다. 그러면 많이 몰릴 수 있다. 그래서 자금 여력만 되시면 5구보다는 74 생초에 넣으시는 게 좋을 것 같다. 그 다음에 장애인 특별 공급입니다. 보시면 이제 5급이 점수가 커트라인이 95점. 그 다음에 74B가 81점. 74C가 81점. 아무래도 자금적인 영향이 큰 것 같아요. 장특에서는. 5급이가 높잖아요, 컷이. 두 명 뽑기도 했고요. 왜냐면 한 명보다 두 명의 지원을 더 많이 하긴 해요. 더 안정감 때문에. 그 다음에 경기도 76 타입이 배정되었는데 62점이 당첨. 그 다음에 인천 71점이에요. 59 타입. 이렇게 보면 아무래도 자금적인 거는 무시 못한다. 5구랑 5급이 76 확정 5급에 5급. 요건 좀 다음에 확인해 볼게요. 여기 보면 모디 공고문에 미리 볼게요. 여기 보면 경기도 인천 5급이네요. 둘 다 5급이네요. 확실히 5급이 경기도가 62점, 인천이 71점. 그 다음에 장기 근속자 배정 세대 수가 한 세대네요. 74B에 96점, 59B에 95점, 51 타입에 92점, 45 타입에 97점. 신청자 수 보세요. 신청자 수 68명, 41명, 113명, 88명. 51 타입이 조금 애매한 타입인가요? 그 다음에 분양 세대수 세분화를 해보겠습니다. 이제 분양가도 같이 볼게요. 45 타입, 51 타입, 59, 74B, 74C. 여기 평면도가 있긴 하거든요. 근데 평면도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평면도는 크게 제가 봤을 때 의미를 안 둬요. 왜냐면 여기 당첨이 중요하지 뭐 타워형, 판상형 뭐 의미가 있을까요? 남향, 북향 뭐 상관없잖아요. 당첨만 되면 되지. 근데 이제 제 입장인 거고 근데 일반 청약 하시는 분들은
늘 말씀드리지만 평생 살 집을 구하기 때문에 여러 가지 조건을 봅니다. 판상형 보고 남향 북향 보고, 근데 뭐 저는 안 보지만 그분들도 청약에서는 경쟁자이기 때문에 어느 정도 고려를 해야 돼요. 그런 분들이 청약 자격이 결코 낮은 건 아니니까요. 여러분들 많이 보셨죠? 4호 타입도 그렇고 5위 타입도 그렇고 평면이 나쁘지 않아요. 보시면 주방에 창이 있어서 마통풍이 되잖아요. 그쵸? 여기도 마통풍 되고 59B도 마통풍 되고, 오히려 74B가 타워형, 74C도 타워형이네요. 네, 타워. 그러면 본격적으로 분양 세대수 세분화를 하는데요. 세대수를 나누는 기준이 60 이하는 가점제 40%, 추첨제 60%. 그 다음에 74가 해당되겠죠. 74는 가점제 70%, 추첨제 30%입니다. 그래서 분양가는 12억, 13.65, 16억, 18.7억, 18.65. 만약에 6억을 대출한다고 치면, 6억을 풀대출한다고 치면 현금 보유를 6억, 7억, 10억, 12억, 12억. 이렇게 있으셔야 돼요. 아까 잠실 레미안 아이파크가 62 타입인가 그랬는데 26억이었으니까 59B만 봐도 뭐 7, 8억은 시세 차익이 있잖아요. 그렇죠? 3년 살고 7, 8억을 벌 수 있다? 연봉이 1억도 안 되는데 3년 연봉이 1억이라는 기준에 3년 벌면 3억이잖아요. 근데 3년 살기만 해도 얼마다? 7, 8억이 된다. 그럼 무조건 해야 되지 않겠어요? 직장이 아무리 멀어져도. 회사 안 다니고 그냥 살기만 해도 7억인데 무조건 도전하세요. 자금 되시면. 청약 자격 되고 자금 되시면 무조건 도전하셔야 돼요. 깨알 같은 청약 자격 다 찾으셔가지고. 먼저 1번 분양 세대수 세분화를 할게요. 가점제, 여기 가점제가 몇 프로라고 그랬죠? 40%. 40% 반영한 거예요. 40% 반영, 70% 반영. 70% 반영. 그럼 커트라인이 어떻게 형성이 될 거냐? 일단 69점을 깔고 들어가는 거예요. 깔고 들어가는데 어디에서 70점대가 나올 거냐를 보시면 저는 개인적으로 4호 타입하고 59 B 타입은 70점대가 나올 것 같아요. 70점대가. 여기는 69점 이상 커. 69점 이상이 아니라 70점 이상. 여기도 70점 이상. 여기는 69점이 될 수도 있다. 요렇게. 그 다음에 무주택자는 추첨제예요. 추첨제가 13개 있는데 무주택자한테 배정되는 거. 그 다음 1주택자한테 배정되는 거. 그래서 이게 근데 이제 우리가 경쟁률을 발표할 때 무주택자하고 1주택자하고 분리해서 경쟁률을 발표하는 게 아니라 합쳐서 발표를 하잖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1주택자라고 생각해 보세요. 하나 있는데 청약하시겠어요? 아니단 말이에요. 분명히 여기 아니면 여기에 청약할 가능성이 높아요. 아니면 나 집 하나 있으니까 되면 좋고 안 되면 말고 하신 분들 여기 오겠죠. 근데 이제 대체적으로는 여기 3개, 6개 있는데 넣을 확률이 높아요. 그래서 표면적으로는 요 두 타입이 경쟁률이 높을 수는 있겠지만 무주택자 입장에서는 좀 그 표면적인 경쟁률보다는 낮을 가능성이 있다. 요거 감안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요거는 참고로 하시고, 그래서 이제 69점이신 분들은
이제 더 이상 올라갈 점수가 없잖아요. 결국 이제 69점은 동점자가 많이 나올 텐데, 거기서 이제 당첨은 어떤 사람이 되냐면, 통장 가입 기간이 긴 사람이 되잖아요. 그런데 이제 배우자 점수 합쳐서 69점이다. 그분들은 당첨 안 된다고 보시면 돼요. 왜냐면 그분은 이제 통장 점수가 부족해서 배우자 점수를 더했기 때문에, 통장 점수로만 치면 빼면 뭐 66점, 67점, 68점일 수도 있기 때문에 그분들은 당첨될 가능성이 거의 없고요. 그래서 그분들은 이제 추첨제만 노리고 가셔야 돼요. 애초에 추첨제만. 가점제는 아니다. 추첨제. 그래서 69점까지는 어느 정도 해야 되는데, 자금 되시면 높은 데 가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카페 회원분 중에 76점 계시잖아요. 그 76점은 저는 개인적으로 둘 중에 그냥 원하는 거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원하시는 소신껏 그냥. 왜냐면 5인 가족 만점이 74점이에요. 그럼 76점은 뭐냐? 6인 가족인데 6인 가족이 막 15세대, 12세대가 올 거냐는 거예요. 그 정도까지는 안 올 것 같아요. 그래서 자금 되시면 이 둘 중에서 여기 보면 평면이 있잖아요. 평면 중에서 74B나 74C 마음에 드는 걸로 요 단지 배치도도 보시고요. 저는 개인적으로 아까 석촌호수 기준을 보면 요 둘 중에서 하겠네요. 74C를 할 거예요. 74C. 고층이 아니라서 안 될 수도 있겠지만, 아무튼 제 생각에는 그 76점이신 분은 요 둘 중에 하나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만약에 이제 70점대 컷이 나왔을 때 이제 70점이신 분들이 이제 예비를 받잖아요. 근데 이분들이 70점, 69점이 되려면 무주택 기간이 만점이잖아요. 그럼 오랫동안 무주택이다. 무슨 자격이 되냐? 생초 자격이 돼요. 근데 이제 생초는 뭐예요? 다 추첨이잖아요. 근데 이제 생초는 당첨될지 안 될지 알 수가 없어요. 그래서 내가 69점에서 커트라인이 걸려서 예비 순번대로 받으니까 앞번호가 될 가능성이 높잖아요. 근데 이제 생초에서 만약에 떨어지고 특공에서 예비를 받아버리면 일반에서는 예비를 받을 수가 없어요. 그러면 이제 69점의 통장 가입 기간이 긴데도 불구하고 특공 예비 때문에 내가 일반 예비를 못 받는단 말이에요. 그걸 방지하기 위해서 특공은 생략하고 일반만 지원하시는 전략을 쓰시는 것도 고려하셔야 돼요. 요 밑에 이제 생초 있죠? 생초 분양 세대수 보시면 여기는 신생아잖아요. 그러면 결국은 내 소득 단계에 따라 다르겠지만 요 정도 물량에서만 당첨이 되고 나머지는 예비란 말이에요. 그래서 요게 당첨될 가능성은 매우 낮고 혹시라도 예비를 받아버리면 일반 예비를 못 받으니까 생초는 생략하시는 게 오히려 나은 선택일 수 있다. 요거 말씀드릴게요. 그러면 일반 가점제 어느 정도 설명이 된 것 같고요. 그 다음에 다자녀 보겠습니다. 일단 다자녀는 배점이 있잖아요. 다자녀 자격이 완화돼가지고 이제 2자녀까지 이제 다자녀 특공을 사용할 수가 있어요. 근데 이제 신혼부부 2자녀이신 분들이 70점까지 받을 수 있어요. 거의. 그래서 다자녀는 최소 70점이다. 75점 이상 돼야 된다고 보시면 되고, 당해에 이 정도 배정돼 있고 수도권에 이 정도 배정돼 있잖아요. 수도권은 뭐 경기 인천이잖아요. 그러면 이분들 다 달라들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서울이신 분들 중에 요 수도권까지 보면서 물량을 보면서 청약하시면 절대 안 돼요. 왜냐면 이거는 어차피 경기도에서 80점, 85점, 막 90점 이런 분들이 와가지고 다 달려들 거예요. 그래서 서울 당해에서만 끝내신다고 보시면 되지. 요거 떨어지면 여기 가서 또 경쟁하겠지.
경기 인천에서 높으신 분들이 다 올 거예요, 점수가. 그래서 요거 없다. 당해신 분들은 이거 버리시고, 경기 인천이신 분들은 요것만 보시면 되는 거고, 원래. 그래서, 제가 항상 청약할 때 제일 많은 거, 제일 적은 거 빼고 청약하라고 하거든요. 그러면 작은 거 빼고 많은 거 빼면 요거 두 개란 말이에요. 근데 이제 다자녀, 세자녀이신 분들이 4, 5타입 가라 그러면 가겠냐고요. 애가 셋인데 방 하나씩 다 주고 싶은 게 다자녀이신 분들의 욕심인데, 그래서 자녀분들한테 방 하나씩 주는 거는 언제 준다? 입주하고 3년 후에 준다 생각하시고, 그냥 끼어 있는 짐 없는 짐 다 버리고 미니멀 라이프를 즐긴다 생각하시고 입주하세요. 그래서 여기는 한 세대는 항상 변수가 매우 높아요. 그래서 나 다자녀 점수 안 돼가지고 떨어질 것 같아, 그러신 분들 있죠. 그러신 분들 오는 데 넣는 거예요. 왜? 점수가 높으신 분들이 여기 잘 못 들어와요. 점수 높으신 분들이 80점, 85점 뭐 이러신 분들이 한 개 있는데 못 들어가요. 내 85점이잖아요. 85점인데 나보다 자녀수 많거나 나보다 나이 많아서 한 명이라도 더 들어오면 떨어지잖아요. 그래서 무서워요. 못 들어가요. 이 한 세대 있는 거는 항상 그런 위험성을 내포하고 있어요. 그래서 점수 높으신 분들도 잘 못 들어가는 곳이 이곳이다. 한 세대 있는 곳이다. 그래서 나는 다자녀도 떨어질 것 같아 하면 용감하게 여는 데 써가지고 도와이면 뭐. 어차피 여기 가봐야 평균적으로 높은 점수이신 분들이 와요. 2개, 5개, 2개니까. 나보다 점수 높은 사람이 한 명이라도 더 있어도 당첨되잖아요. 근데 여기는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여기는 점수가 좀 높고 안정적이신 분들이 다 들어와요. 그래서 변수가 거의 없어요. 2, 5, 2는 변수가 없다. 다만 하나인 데는 변수가 크다. 그리고 5일 타입에 보세요. 이것도 빵이잖아요. 진짜 오직 하나잖아요. 그러면 더 변수가 클 수 있다. 매우 높거나 매우 낮거나. 그래서 나는 다자녀로 떨어질 것 같다. 다만 이제 부부 중복 청약이 되니까 막 5일 하나에 오후 하나 요렇게 쓰신 분들 때문에 그런 변수가 적어지긴 했어요. 과거에 이제 특공을 부부 중 한 명만 쓸 수 있을 때는 변수가 컸죠. 근데 다만 이제 지금은 중복 청약이 가능하기 때문에 변수가 좀 많이 줄어들었다. 그 다음에 이제 신혼부부 특공하고 생애 최초 특공은 같이 설명드릴게요. 왜냐면 공공분양하고 다르게 민영은 신생아가 신혼부부하고 생애 최초에 녹아있어요. 이렇게 여기 다 신생아, 여기 신생아. 그러면 신생아는 어떻게 보면 신생아 있으신 분, 2년 미만 자녀, 2세 미만 자녀가 있으신 분 중에서 추첨이에요. 당연히 추첨이겠죠. 뭐 신생아이신 분이 3명 미만으로 지원할 일은 없잖아요. 1명 미만. 그래서 신생아가 있는 분들 중에 추첨을 하는 곳이다. 그렇겠죠. 그러면 신혼부부하고 생애 최초하고 신생아가 있는데 신혼부부하고 생애 최초하고 어디를 지원할 것인가는 이렇게 보시면 돼요. 이제 만약에 신생아에서 떨어질 가능성이 있잖아요. 만약에 떨어졌어. 신생아에서 떨어졌어. 그 다음에 이제 3, 4단계로 넘어가잖아요. 요걸 보고 지원해야 되는 거예요. 자, 신혼부부는 신생아에서 떨어지면 여기서 뭘 보고 당첨시키죠? 미성년자 자녀수. 그래서 신생아가 있는데 자녀가 1명이다. 그럼 여기 넣으면 의미가 없어요. 여기는 다 꽝이에요. 다 꽝 되는 거예요. 왜냐면 세자녀는 여기도 좀 장담 못 할 수가 있잖아요. 세자녀면 여기 많이 올 것 같아. 세자녀. 그래서 내가 2자녀다. 그럼 자금 되시면 웬만하면 이쪽으로 가시고, 1자녀다. 차라리 여기를 보시면 되는데 너무 또 분양 세대 수가 적잖아요. 그럼 5단계는 랜덤이니까. 근데 생초는 5단계가 빵이잖아요.
그래서 신생아의 한 명이다. 자금이 안 된다. 오구를 해야 된다. 그렇다면 한자년이잖아요. 그럼 요거 빵이란 말이야. 요건 무조건 안 돼. 그럼 요거만 바라봐야 되는데 요것만 바라볼 바에는 요거 두 개도 바라보는 게 어떠냐. 그런 거예요. 그리고 생애 최초 1인 가구인 경우에는 공급물을 다시 한번 볼게요. 확인할 게 있네요. 생애 최초. 여기가 생애 최초 쭉 내려와서 5단계. 5단계에만 1인 가구잖아요. 그럼 1인 가구는 어디에 온다? 1인 가구가 넣을 곳이 없네요. 생초에 빵이니까. 근데 뭐가 있죠? 예비가 있다. 그래서 1인 가구는 뭐만 바라봐야 된다? 예비만 바라봐야 된다. 그래서 맨 위에 올려보면 예비 가능성. 보통 이제 특공에서 12에서 15% 정도는 예비 앞번호 4번까지, 1번까지, 8번까지, 3번까지, 2번까지 가능하단 말이에요. 그럼 1인 생초는 여기만 가능해. 근데 예비 여기 4명 뽑고 1명 뽑고 8명 뽑는다고 예상이에요. 뭐 이렇게 뽑는다는 건 아니고 보통의 비율로 봤을 때 부적격이 4명, 1명, 8명 정도 나오니까 요 중에서 기대할 수 있으니까 어디에 많이 지원하겠어요? 1인 가구. 누가 봐도 여기에 지원 많이 할 가능성이 높다. 그리고 뭐 생초도 3단계, 5단계가 요게 많으니까 5구는 아마 박이 터질 것 같다. 1인 가구도 오죠. 그 다음에 신생아 1자녀이신 분들도 많이 올 수 있죠. 여기 63이니까. 그래서 저는 신생아 1자녀이신 분들이 중복 청약을 할 때 세대주부는 생애 최초 하시고요. 1인이신 분들. 그 다음에 신생아 1자녀이신 분들은 되도록이면 생초 하나 넣고 신혼부부 하나 넣으세요. 그 다음에 2자녀 이상이신 신생아이신 분들은 신혼부부에 2개 넣으시고 그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뭐 4, 5타입 넣을까요? 5, 2타입 넣을까는 뭐 보시고 하는데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1, 2는 변수가 매우 높다. 경쟁률이 매우 높거나 매우 낮다. 도하이면 뭐다. 근데 진짜 생애 최초에 배정되는 물량이 너무 적네요. 신생아 없는 사람 생초는 딸랑 8개잖아요. 만약에 생초이신데 좀 더 큰 평형 할 사람은 74B밖에 유일한 선택군은 74B잖아요. 그래서 혹시라도 예비 바라보시면 뭐 이거 하나 포기하고 74C로 예비 뚫어보는 것도 방법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정도로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기본적으로 과거에 서울특공 생초, 신특, 다자녀 경쟁률을 한번 볼게요. 다각적으로. 평균적으로. 대충 보시면 경쟁률이 이렇게 돼요. 신혼부부, 생애 최초. 이 오구가 높은 이유는 그거예요. 이렇게 많이 몰리는 건 1인 생초 때문에. 1인 생초. 어쩔 수가 없어요. 1인 가구가 많잖아요. 결혼이 늦어지니까. 보시면 1인 생초 5구 많이 없잖아요. 여기는 적고. 그래서 신특하고 생초하고 둘 다 되면 아까 신생아 있으신 분 뭐 고려하셔야 되고
통상적으로 신혼부부 경쟁률이 낮아요. 생초보다. 어딜 봐도 신특이 높은 경우는 잘 없어요. 왜냐면 신혼부부 7년 지나면 무조건 다 생초 가야 되거든요. 자녀 두 분이시면 이제 다자녀도 가긴 하지만 다자녀 점수 계산해 보면 커트라인 대충 예상이 되잖아요. 그러면 그 점수 미만은 다 어디로 가야 되겠어? 다 생초 가는 거예요. 그래서 생초는 진짜 무덤이에요. 무덤. 그리고 지금 신생아 있으신 분들은 한테 말씀드리자면 신생아에 배정되는 물량이 이렇게 많잖아요. 그래서 자녀가 태어나면 2년 내에 청약을 청산한다. 어떻게든 당첨시켜서 청약에서 탈출한다 생각하셔야 돼요. 뒤로 간다고 절대 당첨 가능성은 높지 않아요. 어차피 가점 69점에 몰려있는 세대수만 해도 엄청나요. 근데 내가 이제 신생아 낳았는데 가점 모아가지고 가점으로 당첨돼야지. 버리세요. 신생아 특공이 있을 때 어떻게든 당첨시키세요. 그래서 여기 특별 예비까지 고려하셔가지고 넣으시면 좋을 것 같고요. 경쟁률이 제일 낮은 거는 제가 아무리 봐도 4호 타입이 제일 낮겠죠. 경쟁률이 제일 낮아요. 자금도 제일 압박이 덜하긴 한데 4호 타입 막연하게 그냥 작다는 느낌이 크잖아요. 근데 제가 제일 계속 강조하잖아요. 아무리 작아도 3년만 버티면 탈출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이걸 보시는 분들은 4호 타입 지원하세요. 5위 타입은 평수도 커지고 세대수도 적어지기 때문에 청약자는 많아지는데 세대수는 작아서 경쟁률이 높을 것 같아요. 자본금 차이 보세요. 1억 5천밖에 차이 안 나잖아요. 여기는 갭이 크잖아요. 2.5억. 여기는 2.5억 갭이 나는 거고. 그런데 대부분의 사람들이 평형에서 마지노선을 5구 타입 24평을 보는 경우가 많이 있어요. 그래서 세대수도 많고 평형의 마지노선이기도 해서 여기는 또 그대로 또 많이 몰려요. 여기는 자금 압박이 좀 있을 수 있고 하니까 좀 덜 할 수도 있고요. 그래서 제가 봤을 때는 제일 경쟁률이 높은 게 5구 타입이 높을 것 같고 5구 74P하고 C는 제가 봤을 때 B가 아까 보죠. 74C가 높겠네요. 이거 보세요. 요거 74C 그 다음에 5일하고 4호인데 5일은 세대수가 적잖아요. 5일은 변수가 커요. 4호. 그래서 얘는 미지수. 예비도 하나 나올까 말까 하는데 아까 1인 생초이신 분들이 여기 올 거냐는 거예요. 그러면 만약에 1인 생초분들이 여기 두 개에 몰리면 얘네도 엄청 높아질 거 아니에요. 경쟁률이 전체적으로 봤을 때. 그래서 요런 순으로 경쟁률이 요런 순으로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오히려 미지수인데 낮을 가능성이 높다. 요렇게 될 것 같아요. 전반적으로 봤을 때. 그래서 요거 참고하시고 본인의 자금 상황 확인하시고 선택하시면 되고, 그래도 이제 고민이 어떤 타입을 선택하실지 고민이 많으신 분들은 내가 후회를 가장 적게 할 수 있는 걸 선택하세요. 최선을 잘 모를 때는
나중에 내가 제일 후회가 적을 수 있는 결정을 하시는 게 저는 좋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요거 보시고 혹시라도 추가적으로 질문 있으신 분들은 제 카페가 있으니까요. 모두의 청약 카페가 있으니까 카페에서 질문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제 카페가 여기 있잖아요. 모두의 청약. 그래서 여기 오셔가지고 질문 주시면 됩니다. 댓글로 주시면 제가 까먹고 답을 못할 수 있으니까 가급적이면 글로 써주시고요. 그리고 분양 세대수 세분화 이 자료는 카페에 다 올려놓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방송은 이것으로 마칠 거고요. 제가 특별히 뭐 편집이나 이런 건 없어요. 그래서 뭐 부자연스럽거나 말이 끊기거나 이런 점들은 최대한 양해 부탁드리겠습니다.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너무나도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늘 저를 응원해 주시는 저희 구독자분들 그리고 카페 회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이상으로 방송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